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 이어 오늘도 사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저한테 1억 원을 뭐 주면은 뭐 이렇게 부풀려서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1억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애초에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벌 생각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뭐 사기 아닌가요? 이런 경우. 그렇죠. 돈을 이제 가져갈 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돈을 네. 가져갈 때 뭐 전혀 어디에 투자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뭐 실제로는 어디 경마장이나 갈 생각이었거나 네. 카지노에 갈 생각이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라면 돈을 빌려갈 때 또는 투자를 받을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었던 거니까 네.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서 뭐 이익금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다 날렸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사기가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냥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잘 설명을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성공 여부랑은 큰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성공 여부랑은 투자라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돈을 빌려가는 시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지만 그때 돼서 어떻게든 되겠지. 까짓 거 뭐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저때 내가 좀 어려워질지도 몰라. 그렇지만 뭐 A, B 다른 C 수단을 내가 지금 현재 백업 플랜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때 돼서 혹시 본 사업이 잘 안 돼도 원금을 주거나 네. 또는 큰 손해가 나지는 않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했다가 그와 달리 됐다. 이런 경우는 그걸 잘 설명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돈을 떼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뭐 경우의 수를 뭐 따져서 대처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통상 비슷한가요? 뭐 일단은 나중에 민사 문제로 갈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든 투자를 하든 대여하든 차용증을 쓴다든가 네. 또는 뭐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든가 약속어음을 만든다든가 하는 기초적인 작업은 반드시 잘 해두어야 됩니다. 그걸 네. 다 해놓고도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기본을 일단 확실히 해두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투자한 경우에는 기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흔히 사기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1,000만 원을 한번 대여를 했는데 나중에 원금 갚을 때쯤에 좀 갚고 나서 다시 한번 빌려주세요. 이래서 또 빌려줍니다. 그러고 네. 나서 못 갚게 되니까 앞에 빌려준 돈에 대한 그 아쉬움 때문에 돈을 더 빌려주다가 눈덩이처럼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기다 또는 가망성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때라도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뭐 이렇게 사건을 하시다 보면은 고소를 당하고 그러면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뭐 통상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유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경향이 더 많나요? 자기가 정말 아무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변호인으로서 보기에도 이거는 기망이 될 것 같은데 좀 갚을 노력을 하셔야 네. 구속이 안 된다, 신병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완전히 혼자 도취돼서 나는 절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뭐 한 조금이라도 갚아는 줘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엔 민사적으로 돈 갚아줘야 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사기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싶은데도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미안해하거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본인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네. 내가 갚기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는 법원에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데 안 빠지는 게 좋겠지만 빠졌을 때 혹시라도 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뭐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전적 조치는 다 취했다고 치고 네. 사후적 조치로 사실 가장 유효적절한 것은 당연히 형사 고소입니다. 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고 있을 정도 상황이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병에 대한 압박입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결 선고할 때
판사가 나를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입장이 바뀌어서 기일을 더 달라 사정을 하기도 하고 뭐 약속어음을 하나 써주겠다고도 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겠다고도 하고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적정한 보증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흔히 하는 실수가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소해 주는 겁니다. 아,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는데요. 네. 나중에 돈 안 갚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뀌지요. 돈 안 갚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뭐 약속 어음 같은 거를 받아 놓더라도 뭐 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 흔히 하는 얘기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으면 고소 취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까지 안 몰리는 게 제일 뭐 좋은 것 같은데 몰렸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